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정유빈입니다. 네, 학부모님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인데요. 사실 수학에 대한 걱정,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고등학교 수학은 조금 더 다를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요즘은 워낙 많이 들리잖아요. 수학을 포기했다 이런 말들. 근데 절대 그렇게 겁을 먹을 과목은 아니고요. 실은 오히려 누구나 만점이 가능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일단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너무 겁을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수학은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달라지니까 너는 지금 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완전 새로운 형태로 준비를 해야 돼. 이런 겁을 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학을 아이들이 딱 대면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요. 저는 잘 못해요.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고요. 제가 수학을 포기했어요. 2등급이 되는 친구들조차도 저는 수포자예요 라는 말을 한 번씩은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을 때 이게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수학이 자신감이 없으면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험지와 만났을 때 자신의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겁먹지 말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용기 심어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고등학교 수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와는 다른 흐름을 가져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용어도 달라지고 과목명도 달라지고 어떻게 배우는지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뭘 배우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면 아무래도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에 가면 요렇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1에 있는 부분이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고1 수학으로 보통 이제 시중에 나가서 문제집으로 보시면은 수학상, 수학하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을 거예요.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전반적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본기를 다져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1에 배우는 수학이죠.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거의 대부분을 배우고 옵니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데요. 고1 수학 자체가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랑 정말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중1과도 관련이 되지만 중1은 약간은 더 기본기고요. 중2, 중3은 완벽하게 관련이 되거든요. 근데 뼈대가 중학교 때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뼈대를 완성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내용으로 그냥 바로 가서 허우적거리면 당연히 아이들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단원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고2, 고3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통 수능이라고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일반 선택 과목으로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일반 선택 안에 들어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 안에 기하가 들어있습니다. 그 외의 과목들은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고3 때의 경우에는 학교의 과목으로는 실용수학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과목으로 만나게 되는 건 아이들이 수능 과목으로서 보게 되는 과목은 기하까지의 과목명일 거예요. 그죠? 자, 수학원, 수학2까지는 공통 과목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수능으로, 그쵸? 2022 개정 전 형태입니다. 그 형태로서 출제가 되는 건 수학원, 수학2고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 수학원과 수학2에서 30문제 중에 22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8문제의 경우에는 미적분 또는 확률과 통계 또는 기하 중에서 아이가 선택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8문제밖에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30문제 전체 안에서 8문제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선택 과목을 어떤 거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물론 공통 과목 중요해요. 자, 고1에 나오는 수학의 경우에는요. 그럼 내신까지만 등장을 할까요? 그렇진 않고요. 수능에서도 여전히 고1 내용이 들어갑니다. 중앙 내용 마냥 당연히 너네 알고 있지 하는 느낌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1까지, 중학부터 고1까지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경쟁?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이러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학년별로 배우는 과목에 대한 좀 대단원들을 제가 좀 집어넣어 봤거든요. 자, 고1에 보시면요. 문자와 식이라고 나오는데요. 문자와 식 안에 들어가는 게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방정식, 그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내용들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2차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님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에서 뭐 함수 이런 것들 다 같이 제가 문자와 식으로 정리해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함수는 밑에 부분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지만 이게 또 방정식과 함수의 연결을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문자와 식과 함수는 연결고리를 좀 타고 왔다 갔다 다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는데요. 이게 이제 1학기, 2학기가 있어서 순서가 이렇고요. 경우의 수의 경우에는 순열, 조합 이런 이름으로 좀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있긴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모르는 상태로 여기로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 1학년 때의 경우의 수,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제가 선택 과목은 집어넣진 않았는데요. 학생들이 선택 과목 안에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는 경우에라면 경우의 수 흐름 타고 그대로 넘어와요. 선택 과목에서 또 한 번 더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관계도를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함수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좀 새로운 함수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뭐 함수를 합성하는 것 이런 게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함수의 개념을 중학교 2학년에 배웁니다. 그 내용 가지고요. 1차 함수라는 개념을 배운 걸 가지고 중3 때 2차 함수를 배우고요. 그 2차 함수의 내용이 고1에 다시 한번 똑같이 등장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때 배운 함수를 바탕으로요. 고등학교 2학년에 이 수학 1이라고 되어 있죠. 요 함수 라인 그대로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 1이라는 파트가요. 개정되어도 똑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과목명이 바뀝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함수라는 큰 틀 자체가 여기가 함수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수학 1이고요. 이게 이제 2022 개정 이후에는 대수라는 이름으로 과목명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함수에서부터 연결해서 수학 1에 대한 함수 흐름 타고 갈 건데요. 일단은 도형의 방정식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도형의 방정식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수학 1과 수학 2에는요. 도형이 안 등장해요.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도형이라는 걸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아마 옆에서 보시면 나 도형이 힘들어 이런 말을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특히 중학교 때는 2학기가 전부 다 도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래서 그냥 1학기에는 조금 더 대수적인 내용, 2학기에는 기하적인 내용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이 도형이 연결되는 파트가 고1의 도형의 방정식 뿐이에요. 그렇다면 중학교 때까지만 도형이 중요하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도형을 덜 보느냐? 아니죠. 중학교 때 배워둔 도형이 전부라는 이야기고요. 고등학교에 와서는 그 도형을 모르면 어떤 내용도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요. 함수라든지 문자와 식이라든지 경우의 수라든지 대놓고 고등학교 때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복습의 기회라는 게 그래도 주어지는데요. 도형은요. 이때 이후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 너네 도형 알고 있지, 삼각형 알고 있지 이러면서 삼각함수에서 삼각형, 원 다 등장하거든요. 그럼 복습할 기회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쪽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를 한 번 더 목차를 보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도형의 방정식은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평행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원의 방정식이 등장을 하거든요. 평행이동은 중학교 때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원의 방정식은 중학교 때 등장을 하지 않죠. 그럼 중학교 때 원을 배우고 원의 방정식을 하니까 연결이 될 것인가? 아니요. 원에 대한 성질은 중학교 때 나오고요. 원의 방정식은 말 그대로 평면 좌표에다가 원을 얹어요. 그리고 좌표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요. 원의 방정식은 오히려 방정식 쪽에 좀 더 가깝고요. 함수에 좀 더 가깝고요. 그래프에 좀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학교 때의 내용을 미리 다시 복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다시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본격적으로 제가 수능 범위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요. 수학 1과 현재는 수학 2라는 과목명으로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완전히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세세한 부분이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과목명만 바뀌고요. 똑같은 대단원을 타고 갑니다. 대수, 그리고 여기는 미적분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과목명만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함수예요. 수학 1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함수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제목 자체가 함수니까 함수구나. 근데 수열은 왜 함수일까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수열의 경우에는요. 자연수를 기준으로 A1 넣었을 때 뭐가 나오고 A2 넣었을 때 뭐가 나오고 이래서 이 부분도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수함수에서 뭐 거듭제곱 아니면 거듭제곱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 어디서 배우냐면요. 중3 때 배워요. 중3의 내용을 모르고 수학 1에 오시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복습하고 와라는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그렇죠? 중3 내용으로부터 바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나 지수, 특히나 거듭제곱 근, 제곱근 우리 중3 1학기에 배우는 내용이랑 연결되니까요. 그 부분 복습을 하고 여기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각함수의 경우에 이게 되게 악명이 높거든요. 대대적으로 악명이 높은 파트가 이 삼각함수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싫어해요. 삼각함수 중학교 때 삼각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3의 삼각비와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열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파트이기는 한데 여기는 오히려 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파트고요. 이제 이 수학 2로 넘어오시면 미적분이에요. 그 말로만 듣던 그 미적분이 이제 수학 2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미분, 적분 흐름 타고 가는데요. 여기 쪽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중학교랑 완벽한 연결이 되는 파트는 아니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내용이죠. 개념 자체가 좀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수학 2부터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수학 1까지는 흐름 타고 계속 복습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수학 2는 미적분이라는 내용이라서 미리 보기를 조금 해두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파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연결되는 곳은 일단 수학 1까지, 수학 2부터는 조금 더 고등학교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학교 때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의 내용과 함께 묶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중학교에서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복습을 해야 되는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보통 이제 아이들에게 중학 내용을 지금 복습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교재를 모두 다 가지고 옵니다. 처음부터 봐요. 절대 아니고요. 단원별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수와 연산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종류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각각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흐름을 보시고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복습의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체적으로 목차를 이용해 키워드를 이용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복습을 할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키워드대로 아이들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자, 볼게요. 수와 연산의 파트에서는요. 1학년 때 일단 우리에게도 익숙한 소수라는 개념 처음 배워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는 걸 하는데요. 이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여기에 활용 파트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파트. 중학교 내용을 고등학교를 위해서 복습을 하신다면 너무 디테일한 문제풀이를 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고등학교 문제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중학교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복습해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뭐 24가 있다 그러면 2의 세제곱과 3으로 쪼갤 줄 아는가 이 내용이 인수분해와도 연결이 되어요. 그러니까 수로부터 해서 식으로 연결까지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아이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약수, 배수 연결 다 됩니다. 약수나 배수 같은 내용들이 고등학교 가서 안 나오느냐? 절대 아니고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기본기를 다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1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그 음의 정수라는 걸 아이들이 배워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세상이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그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 온 겁니다. 여기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요. 수의 체계가 완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수학에서 일단 흐름을 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흐름을 보시면 1학년 때 이제 정수라는 개념으로 음의 수, 음의 정수를 갖다가 그리고 유리수로 확장을 쭉 합니다. 그 다음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유리수라는 수체계가 완성이 되어요. 그래서 순환소수라는 걸 배우는데, 자, 순환소수는 고등학교 과정을 위한 복습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 왜 배울까요? 유리수라는 수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배웁니다. 자, 중3으로 넘어오면서 제곱근, 즉 루트라는 파트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완성이 되느냐? 실수라는 범위까지 수체계가 완벽한 확장이 되어요. 여기서 툭 던져주셔야 되는 것은 실수라는 범위까지 확장이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곱하면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던져주는 거죠.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수가 있을까? 실수 넘어서의 어떠한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고등학교의 복소수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증을 갖게 하시면요.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미리 보기가 되는 거예요. 수체계는 중학교 때까지 해서 실수라는 모든 수체계가 완성되고요. 수직선상에 해당하는 모든 수들을 아이들이 다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고등학교 때도요. 복소수라는 개념이 등장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실수를 위주로 다루거든요. 이 내용들을 모르고 있으면 힘들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제곱근이라는 게 3학년 때 등장을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A의 제곱근, 즉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요. 수학 1에 가서 A의 N제곱근이 등장을 해요. 뭐가 바뀌었죠? A의 제곱근이 A의 N제곱근이 됩니다. 이 내용에서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과연 N차로 바뀌었을 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이걸 이해하는 친구들은 그럼 N차로 가면 바로 이해가 되나요? 맞습니다. 무조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3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 꼭 강조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문자와 식입니다. 여기는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파트들 쭈르륵 있습니다. 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문자를 사용하고 식을 계산하고 뭐 1차 방정식 기본적인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의 내용은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로 연결할 때에는 그냥 당연해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 1차 방정식이라는 것에서부터 어디로 오냐면 2학년 때 한 번 더 1차 방정식이 등장은 해요. 근데 1차 방정식이 아니고요. 연립 1차 방정식이고 미지수가 2개인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1학년 때는요. AX는 B 요거 배우는 거예요. 대신에 저걸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등식의 성질 같은 거예요. 그 이항이라는 거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2x 빼기 1은 0,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넘기죠. 그럼 플러스로 바뀐대요. 부호가 바뀐대요. 한 번쯤 물어보세요. 왜? 왜?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수학 공부할 때. 이항이라는 걸 열심히 공부해서 등호를 넘어가면 부호가 바뀐다고 기억하는 친구들은 등식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등식이라는 건 등호잖아요. 그죠? 양변에 똑같은 거를 더해도 돼. 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항 같은 것은 더 이상 암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궁금해하게 해주시고요. 등식이라는 것들로부터 그 성질들 가지고 여전히 방정식 모든 것들 해결이 가능합니다. 1학년 때 그런 기본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 2학년으로 넘어와서 식의 계산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등식도 이때 등장을 해요. 부등식에 대한 이해 이때 해두셔야지 3학년 때 2차 방정식 배우죠.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등식까지 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이해를 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배우고 중학교 넘어서 고등학교 가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통합해서. 이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부등식의 성질 파트는 2학년 때 등장을 하면서 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합니다.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그 x와 y가 한꺼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감법, 대입법 이런 걸로 이렇게 방정식을 풀이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실은 이 내용이 다음에 나올 함수랑 다시 한번 연결이 돼요. 단원이 바뀌는데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사실 좀 힘들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기서 끝나면 딱, 여기서 끝나면 딱 이게 아니고요.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모르면
이 다음 파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찾아서 복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가능하려면 키워드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쵸? 자, 연립 1차 방정식에서 가감법, 대입법과 다시 한번 1차 함수랑 연결을 꼭 해주도록 하세요. 그 내용이 고등학교에 가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다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니,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함수 배웁니다. 1차 함수.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요. 미리 보기 꼭 해두셔야 되는 파트. 중요하겠죠, 그죠? 자, 3학년 때 배우는 게 바로 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입니다.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 열심히 외웠던 기억들이 어머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수학 공부할 때 그거 열심히 외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암기 아닙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수학이 암기라고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달달달 외우면 무조건 되는 과목 아닙니다. 이해하게 해주세요. 곱셈 공식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인수분해라는 게 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을 전개하는 과정, 그리고 식을 묶어내는 과정, 중3 때 배우거든요. 요거 기본기로 다져주셔야 그 다음 2차 방정식으로 가서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 유명한 근의 공식, 그죠? 자, 근의 공식을 외우느라고 중학교 때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지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능까지 봤을 때 근의 공식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의 공식이 왜 등장을 하는지에 대한 거 생각하게 하시고요.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풀이하기 위한 본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요 풀이라는 게요. 실은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의 풀이가 10개 중에 8개 또는 9개까지 나와요.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외우고 있던 그 근의 공식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의 공식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의 공식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판별식으로 연결이 되어요. 근의 공식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요. 고1이 전부 다 커트 당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하실 때 복습 먼저 하셔야 돼요. 자, 함수로 넘어갈게요. 너무 놀라웠던 건 중학교 1학년에 이 좌표 평면이라는 걸 아이들이 처음 배워요. 순서상 그리고 X축, Y축, 좌표 위에다가 무언가를 올려놓는 이런 일들을 중학교 1학년에 배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귀여운 거죠. 그쵸? 귀염둥이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959를 더 많이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배우자마자 그래프 그려요. 2학년으로 넘어와서 직선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연결도 되는 것이 있지만 함수랑 방정식을 같이 연결하는 걸 이때 처음 배웁니다.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함수가 무엇이야? 방정식이 무엇이야? 설명할 수 있는 친구 별로 없어요. 그냥 달달달. 방정식이 나오면 그냥 홀린 듯이 근을 구하고요. 함수가 나오면 홀린 듯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뭐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뭐 절편이 어떻게 되고 이런 설명만을 열심히 하거든요.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이 아니고 개념을 위한 개념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2학년에 등장을 하거든요. 함수를 어떻게 해석해서 방정식으로 연결하는가. 그래프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 그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미적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때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불가능해요. 3학년 때 2차 함수 그래프 배우는데요. 이거 완벽하게 고1 내용입니다. 고1만일까요? 아니요. 미적분으로 넘어가서도 2차 함수는 나와요. 수능에도 2차 함수는 나와요. 그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 대한 모든 이해가 이때 등장을 하거든요. 다만 조금 포인트가 다르긴 합니다. 여기 3학년 공부할 때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꼭지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면 방정식과의 연결성, 여기 있죠.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연결성, 1차에서 배웠다면 그 내용 흐름 타고 연결할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해서 생각하자면 고1은 2학년과 3학년이 섞어서 들어와요. 거기에 살이 붙는 거죠. 자,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1차 함수, 2차 함수, 여기서 그래프에 대한 모든 것들 벌써 다 배웠습니다. 1차, 2차 그릴 수 있어야지 고등학교 넘어가서 미적분에서 3차 함수 그래프 배웁니다. 네.
연결 당연히 되겠죠, 그죠? 자, 기하인데요. 도형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도형에 대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모두 다 배우고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소단원별 모든 내용 정리 필수. 지금 꼭 하셔야 되는 건 도형에 대한 거 노트 정리예요. 고등학교 때는 도형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 도형을 중학교 때 전부 성질들을 배워두는 거고 고등학교 가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볼 수 있는 노트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이것부터 다져주세요. 작도는 괜찮아요. 작도는 필요 없지만 합동부터 시작을 해서 평면 도형에 대한 성질들, 그리고 2학년 때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사각형, 평행사변형, 뭐 우리 알고 있는 마름모, 직사각형, 이들 여러 가지 사각형이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삼각형과 함께 연결해 주시고요. 직각삼각형 너무나 중요하고요. 도형에 닮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전부 중요합니다. 사실 도형 파트, 기하 파트에서는 2학년, 3학년 중에 2학년이 좀 더 중요해요. 삼각형 갖고 있잖아요. 그죠? 삼각형이 모든 도형의 기본기입니다. 직각삼각형까지 잘 알고 있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파트에 대한 모든 개념들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학년의 경우에는 삼각비 등장하는데요. 이 삼각비가 정말 그대로 삼각함수로 연결이 되거든요. 사인 30도.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3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친해지지 못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삼각비 다시 한번 제대로 봐두시고요. 원의 성질 파트는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때 안 나와요. 원의 방정식은 하는데 원의 성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외접원이라는 개념 삼각함수 할 때 하거든요. 원의 성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헷갈려 합니다. 여기를 모르는 거예요. 복습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될 수능, 일단은 제가 현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바뀔 수 있죠, 그렇죠? 현재 중3의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수능 현체제 그대로 가니까 어떤 흐름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수능이 이제 출제가 되는지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간접 출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의 내용과 중학교 때의 내용까지가 간접 출제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수학1, 수학2가 현재로서는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라는 건 22문항 수학1, 수학2 어떤 과목을 선택하건 간에 똑같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선택 과목 8문항이 따로 있는데요. 문제 안에 넘기다 보면 선택 과목, 처음은 확률과 통계, 그 다음 미적분, 기하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선택 과목을 아이가 뽑아서 풀어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의고사 형태 또는 수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풀어보게, 그냥 형태를 보게 해주시면 좋아요. 아, 이런 시험이 있어. 잘 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 이런 게 있어라고 그냥 안녕, 나는 누구야? 이런 인사를 하는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요 30문항인데 이 선택 과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만 보여드렸습니다. 2023 수능의 경우에는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기하가 6%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현 시점에서 문과 쪽 인문 계열로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요. 자연 계열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이 미적분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라는 걸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좀 신중하게 하는 것 또한 그때 돼서 굉장히 필요해질 겁니다. 자, 수능에 임하는 자세 한번 쭈르륵 보겠습니다. 100분을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시면 어떻게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100분 동안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는 문제는 한 번에 찍고 넘어갈 수 있도록 검산이라고 하잖아요. 중학교 때. 그 내용이 고등학교 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검산보다는 아는 문제는 한 번에 탁탁탁 실수 없이 풀고 넘어갈 수 있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패스의 기술, 시간을 운영하는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내가 패스를 하고 넘어가고 한 문제만 잡고 끙끙대기만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 또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학에 대한 고민 걱정 정말 많으실 텐데요.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우리 아이를 믿어주시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요. 그거 꼭 생각을 해주셔서 잘한다 잘한다. 근데 이건 요렇게 하면 어떨까를 살짝 이렇게 끼워 넣기 해주시면 어떨까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